예, 반갑습니다. 예, 노선 철학관입니다. 지난 시간에 부부지간의 궁여의 간신법, 어부정, 어체정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부부지간에 행복하게 백수를 한다면 서로가 서로의 믿음이 있는 것이 중요하겠죠. 남편은 바깥에서 열심히 돈을 벌여오는 데만 전념을 하시고, 아내는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만 전념을 하시고, 또는 요즘은 또 세상이 바뀌어서 아내가 돈을 벌고 남편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가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종의 우리 드라마에서 보아왔던 것처럼 불량주부라 그러죠. 불량주부. 남편이 가사 일을 하고 아내가 바깥에 일을 하고 그런 과거에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불량주부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시청률도 좋았고. 한때는 그것이 불량주부가 나름대로 남자들의 어떤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런 어떤 부분도 되었습니다. 조금 남자라 해서 무조건 다 능력이 있는 건 아니죠. 이에 따라서는 여성분이 남성보다도 더 월등히 사회 진출해서 성공하는 계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꼭 사회에 나가서 생활전선에서 일을 해야 된다. 아내가 꼭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 혼자는 사회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 원칙은 굳이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아내가 능력이 있으면 아내가 바깥 나가서 일을 하고 남편이 가사 일을 전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험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가부장 제도, 이 가부장 제도가 우리 조선시대에 그리고 1960년도, 70년도까지도 우리나라에는 가부장적인 제도에 조금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도 그 이후로 접어들면서 가부장 제도는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고 싸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능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마찰들이 많이 생겼어요. 무능한 남자, 유능한 아내. 그 가정에서도 잘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분도 있었지만은 과거에 가부장적인 그 그늘 안에 헤어나지 못했던 남자들은 그 가부장적인 그 제도의 그늘 속에서 갇혀 있었던 사람은 능력이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남자라는 그녀시 그것 때문에 결코 가정이 파괴되는 그런 가정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잘 적응을 하고 일단은 뭐 남자가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꼭 남자가 능력 천하무적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잘 받아들이신 분들은 가정을 행복하고 안락하고 정말로 휴식처인
보금자리로 만들어가는 그런 부부도 있었고요.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서 가정이 파괴되는 그런 부부들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세상이 더욱더 나아지고 밝아지고 여자의 어떤 인권도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분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 어느 세상의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겠죠.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습니다. 모두가 훌륭한 자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자기만의 소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기만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입시 위주의 교육, 입시 위주의 시스템이 딱 갇혀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입시 위주 그 시스템 속에 틀에 갇혀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영어 수학, 학교에서 어느 정도 대학에서 원하는 그 내신 등급, 그 틀 속에 대학을 꼭 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틀 속에 우리 청소년들이 갇혀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은 애들에게 오로지 공부, 그 공부에만 집착을 합니다. 어떤 애는 공부가 적성에 맞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기술을 배우는데 적성이 맞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그림 그리는 데에 소질이 있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는 음악에 어떤 애는 체육에 각자의 어떤 소질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모두가 똑같이 영어 수학에 소질이 있을까요? 영어 수학 공부에 다른 애들처럼 월등한 능력을 갖고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마다 자기의 어떤 특성과 또는 취미도 각기 다 다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그것을 일괄적인 오로지 대학에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너무 거기에 대한 부모님들께서 너무 거기에 대한 어떤 압력, 강압적으로 공부해라. 그것이 어떤 학생들, 청소년들한테는 부담으로 들어오는 거죠. 또는 압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남편도 역시 마찬가지죠. 남편이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당신은 왜 옆집에 어떤 남자보다는 옆집에 어떤 아저씨보다는 돈을 몸부려 오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 남편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옆집 아저씨는 연봉이 수억이 되는데 억대가 되는데 자신은 연봉이 3, 4천밖에 안 된다면 그것을 옆집 아저씨와 비유를 한다면 그 남편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쉬고 싶은데 편안하게
안락한 보금자리에서 편안하게 쉬고 싶은 마음인데 집에 들어가면 아내는 그 옆집 아저씨와 비교를 하면서 돈을 버리고 들어오지 못한다고 자꾸 부딪히면은 그 남편은 과연 집이 아늑한 보금자리라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집에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아내가 집에서 자기 스스로 가정 살림을 최대한 잘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음식에 자기 소질에 자기 손재주에 맞게끔 음식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남편이 집에 와서 반찬이 이게 왜 이러느냐, 당신은 음식도 왜 이래 못하느냐, 당신은 친정에서 음식하는 거 배우지도 않았느냐, 당신은 가정 살림하는 게 왜 이 모양이냐, 당신은 애들 공부도 제대로 못 가르치느냐, 집에서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 이러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다구친다면은 그 아내는 남편이 퇴근해가 오기를 기다리고 싶겠습니까? 남편이 오는 시간이 되면 오히려 불안초조해지는 겁니다. 오늘은 또 무엇으로 흠집을 내고 꼬투리를 잡고 말을 할 것인지, 오늘은 내가 집에 들어가면 내 아내가 무엇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또 이야기를 할 것인지. 자식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식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정이라는 것은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집에 가면은 엄마, 아버지가, 부모님이 공부는 오늘 어떻게 했냐, 뭐를 했냐, 친구들을 누구를 만났느냐, 그 친구 만나지 말라는데 왜 만나느냐, 애들한테 맨날 잔소리를 하고 다구치면은 그 애가 과연 집에를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집에 들어가면은 엄마라는 분과 아버지라는 사람이 잔소리를 늘어놨는데 그 자녀가 집이 과연 들어오고 싶어지겠습니까? 집에 가면은 엄마 아버지가 맨날 싸우는데 그 싸우는 모습에 그 애들이 과연 그 지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여겨지겠습니까? 우리가 청소년들이 자식들이 가출하는 데는 부모의 책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것이 청소년들, 자식들이 가출하는 부분이 자식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가 그 가정을 정말로 안락하고 행복하게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 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범죄자들이 그의 범죄를 하게 된 원인은 첫 번째도 가정에서, 두 번째도 가정에서, 세 번째도 그 가정 안에서 그 범죄자가 길들여진다고 했습니다. 불안하고 난폭한 가정에서 그 자식이 그대로 본을 받고 그대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죠. 아버지가 아내를 패고 아내를 두드리 패고 이러니까 그 자식, 그 아들이 그대로 보고 배워서 그렇게 폭력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그 딸도 그 엄마의 행동을 그대로 이어서 본받아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전의 말이 아들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아버지를 알 수가 있고 그 아버지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자식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딸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 엄마의 행동도 알 수 있고, 그 엄마의 행동을 보면은 그 딸의 행동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게 부전자전, 모전여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교육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가정 안에 악마가 항상 그 가정을 깨기 위해서, 그 가정을 풍지박산을 만들기 위해서 그 악마 아수라가 항상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가정에 도사리고 있는 그 악마에게 치면은 그 가정은 파괴가 될 것이고, 그 아수라에게 이기면은 그 가정은 행복하고 아늑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부부의 궁합 보러 오기 전에 우리 자식 서울대학교 갈지 좋은 직장에 갈지 이거를 물어보러 오기 이전에 내가 내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지 그것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과연 내 남편을 믿고 사는지, 내 아내를 믿고 사는지 그것부터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믿음이 깨졌다고 하면은, 한번 깨진 믿음은 다시 붙여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일찌감치 그 믿음이 깨졌으면은 그 깨진 순간에 그냥 일찌감치 헤어지세요. 궁합을 보러 오기 전에 이미 살고 계셨던 분이, 살고 이미 자식까지 낳으신 분들이 뭐래 궁합을 보러 다닙니까? 뭐 내 자식이 잘 될지 안 될지 그걸 물어보러 옵니까? 내가 자식한테 뽐보기로 잘 보여줬으면 내 자식은 잘 되지 말아 해도 잘 될 겁니다. 요즘 직장에 가면요, 대학 나온 사람도 노가다하고 있습니다. 대학 나온 사람도 운전대 손잡고 택시 운전을 하고 있고요. 대학 나온 사람도 우체부 배달을 하고 있고요. 대학 나온 사람들도 청소차 몰고 있습니다. 대학 나온 사람도 막일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무리 대학을 가야 된다고 하지만은 자기 스스로 자기 소질을 개발하고 자기 자아를 성찰시킨다면은 그 대학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배움이라는 것은 끝이 없어요. 언제든지 배우면 됩니다. 뭐 배움에 대한 시기, 그것은 꼭 있지는 않습니다. 필요할 때 그때 배우면 됩니다. 거기에 너무 자식을 다구치지 마시고 내 자식이 어디에 소질이 있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에 취미가 있는지 이것부터 한번 찾아보시고, 자식이 공부 못한다 너무 다구치지 마시고 내 자식이 학교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거기에만 신경을 쓰세요. 교우관계가 원만한지, 학교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어머님이나 아버지를 볼 때 나의 지원군이라는 것을 느끼게끔 해주세요. 학교에서도 왕따 당하는데 집에 와서도 왕따 당하면 그 애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학교에서도 왕따 당합니다. 그때 집에 오니까 또 왕따 당해요. 그 애는 어디로 가겠어요? 애들 보고 나무라지 마시고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자식이 가정에 들어왔을 때는 편안하게 쉬고 서로 멘토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서로가 멘토가 잘 이루어진다면, 서로가 대화가 잘 이루어진다면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혹시 내 자식이 가출한 분이 계신다면 퍼뜩 데려와 가지고 감싸주고 모든 것을 끌어안아 주세요. 머쓱하지 마세요. 내 남편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봤을 때는 너무 다구치지 마시고, 내 아내가 가정에서 생활이 조금 흐트러졌다 하면 같이 도우세요. 아내를 다구치지 마세요. 가정 살림 못한다고 다구치지 마세요. 같이 도우면 됩니다. 내 남편이 밖에서 돈을 제대로 못 버린다면 같이 버리세요. 옆집 누구네 아빠는 연봉을 1억을 받는데 당신은 겨우 3, 4천밖에 못 받는다고 다구치지 마세요. 부족한 부분은 서로가 채우면 됩니다. 부부는 서로가 채워가면서 사는 겁니다. 자꾸 다구치면은 내 꼴납니다. 나처럼 혼자 살게 돼요. 결코 모두가 떠납니다. 다구치지 말고 가정은 안락한 쉼터로 만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제가 자꾸만 저를 변조해서 말씀을 드리나, 여러분들은 안락한 가정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나처럼 살지 마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혼자 살면은 좋을 것 같죠?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집에 오면은 오로지 친구는 텔레비밖에 없습니다. 최성수의 TV를 보면서 그 노래 한번 불러보세요. 최성수 씨의 TV를 보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최성수 씨 TV를 보면서 그 내용 가만히 보시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은 답은 그 속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